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젊은 층이 빠져나가 충북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몰제로 축구장 면적의 166배인 청주 도로변 완충 녹지가 사라졌습니다. 청주시는 대체 녹지 발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규모 포커 대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시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여성 안심 귀갓길의 관리가 미흡합니다. 구체적인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증가하던 충북 인구가 줄었고 시 지역인 제천까지도 소멸 위험 지역에 처음으로 포함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충북의 인구는 163만 6천 명. 충북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조금이나마 늘어왔던 최근 추세를 보면 돌발적인 변화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 비수도권 대부분 시도가 마찬가지.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 유입은 2만 7,500명이 늘어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하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유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직업이 없는 20대가 75%, 젊은 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일자리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실직 충격이 상대적으로 심했고 가장 먼저 밀려난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수도권으로 몰린 것입니다. IMF 위기와 같은 이런 국가적인 아주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면 이게 다 지역마다 동일한 충격을 가지고 오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비수도권의 젊은 층 유출로 지방 소멸 위기는 한층 빨라졌습니다. 충북에선 군 지역이 아닌 제천시까지도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돼 소멸 위험 지역은 과반인 7곳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5개 시군구로 해마다 서너 곳씩 늘던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2곳이 한꺼번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3채 가운데 한 채는 외지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충북 아파트의 외지인 거래 비율은 32.5%로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거래된 아파트 7,900여 건 가운데 34.6%를 외지인들이 사들였고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구가 5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달 청주에서 축구장 면적의 166배나 되는 도로변 완충 녹지가 사라졌습니다. 20년 이상 조성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조치 때문인데요. 청주시가 대체 녹지 발굴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청주시 복대동 산업단지. 도로를 따라 2.1km에 이르는 완충 녹지용 도시계획선이 지나갑니다. 청주시가 이곳에 44년 만에 녹지를 조성합니다. 이곳을 제외하면 20년 이상 된 나머지 완충 녹지 173곳, 137만 제곱미터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간습도로에 의한 남개발이 진행돼서 그것을 완충 녹지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그 재원을 다른 필요한 장기 밀집된 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완충 녹지 해제 후 대체 녹지 발굴이 한창입니다. 제가 서 있는 도로 중앙, 이 노란 선이 그려진 곳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안전지대에 크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녹지로 바꾸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 집지대로 왕복 8차선 도로 중앙에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대신 녹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녹지형 중앙분리대는 지난해부터 청주 시내 5개 도로 720m 구간에 생겼습니다. 5년 뒤에는 5.9km까지 늘어납니다. 완충 녹지는 거의 사유지가 많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는 다 국공유지잖아요, 시유지나. 그래서 거기를 이제 녹지를 조성하기는 좀 원활하고. 도로변 콘크리트 옹벽에도 식물을 심어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녹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법의 효력이 다해 사라진 완충 녹지를 대신할 새로운 녹지 발굴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지난 주말 지자체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포커 대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시는 업대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주민들은 지자체 대응이 느슨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탁자마다 9명이 다닥다닥 붙은 채 포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청주의 한 주점에서 한 국내 포커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예선전을 거친 출전자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무슨 상황인가 저도 나와봤거든요. 참가하러 오셨던 분들이 한 100명은 넘어 보였어요. 대회 시작 직전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주시. 경찰과 함께 출동했습니다. 업체는 당초 청주시의 우려에 대회를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다른 곳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청주시는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힘든 여건으로 보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이제와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강행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날 열리는 대회는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넓은 장소로 변경하는 선에서 물러섰습니다. 행사장 옮겨가지고 다시 한다는 건 또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뭐 시민 안전이라든지 거기에 사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충돌이 일어났을 적에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로 비좁은 장소에서 자정까지 장시간 행사가 열렸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이제 코로나 옮겨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파티나 경기도 안 좋은데 공무원들은 뭐 통제도 하지도 않고 커피나 먹고 있고 웃다들고 놀고 있다가 그냥 시간 딱 되니까 다 철수하고. 포커 대회는 둘째 날인 어제는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고 공무원들이 나가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4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회를 끝까지 강행한 주최 측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민간의 인원 제한이나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충주시가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한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을 한 달 앞당깁니다. 환급 대상자는 6,380여 명으로 충주시는 이달 안에 2억 5,300만 원의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올해부터 지자체가 종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두운 밤길 여성들의 안심 귀가를 돕기 위해 7년째 여성 안심 귀갓길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관리가 미흡한 곳들이 많습니다. 강제성과 구체적인 설치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 동네마다 안전 체감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대학가 원룸촌 골목. 1인 여성 가구들이 많다 보니 성범죄 우려가 커 7년 전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됐습니다. 길을 따라가 보니 비상벨은 표시와 함께 잘 설치돼 있지만 안심 귀갓길을 알리는 바닥 노면 표시는 뜯겨져 어떤 문구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불법 부착물에 가려질까 봐 높이 설치된 안내 표지판도 계량기 미친 데다 크기가 작아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조명 장치마저 주차된 차에 가려졌습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됐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용도도 잘 모르겠어요. 표지판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전혀 그런 게 있는지 몰랐었어요. 또 다른 동네는 더 심각합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이 된 곳인데요. 약 1.8km 구간을 다녀봐도 비상벨과 CCTV는 물론 아무런 표시도 없고 도로를 비추는 가로등도 없어서 일반 도로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유흥가 일대 비상벨은 주변의 쓰레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0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낮에는 특히 더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낮에는. 밤에도 지금 잘 눈에 안 띄어가지고.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 전국 안심귀갓길 10곳 중 7곳은 노면 표시와 안내 표지판조차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나 강제성도 없고 예산도 한정적이기 때문. 또 지정과 관리는 경찰이 하지만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다 보니 관리 주체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안심귀갓길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자체 예산은 일정한 부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이 전부 다 필요해서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안심귀갓길을 직접 걸어보며 무엇이 부족한지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보자고 뭉쳤습니다. 비상벨 올리는 걸 아까 실험해봤는데 주위에 하나밖에 없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골목마다 그 가로등이 없는 곳은 그 사거리인데도 전혀 이렇게 없는 곳을 봤거든요. 길에 붙여진 이름처럼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귀갓길이 되려면 통일된 설치 규정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채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폐가전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한 동과 파쇄 설비 등이 타 소방추산 3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중 고철 파쇄기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천시의회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거대 양당이 함께 의장단을 구성했습니다. 대천시의회는 오늘 제291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배동만, 부의장에 미래통합당 유일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초선입니다. 한편 다수당이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충주시의회 의장단은 내일 선출합니다. 당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괴산군 의회 신동훈 의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반하고 다른 당, 무소속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에 선출됐다며 5년간 복당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신동훈 의장은 지난 3일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직후 민주당에 탈당 신고서를 냈습니다.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가 청주방송의 진상조사 결과를 잠정 합의한 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주방송, 유가족, 대책위, 전국 언론노조가 잠정 합의를 이뤘는데 대주주 측에서 이를 뒤집으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고인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 입장 표명,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등을 담은 이행 요구안을 청주방송에 제시했습니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의장 취임식 때 받은 쌀을 기탁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취임 축하 선물로 받은 쌀 1,800여 킬로그램을 기탁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기탁된 쌀은 박 의장이 화환 대신 받은 쌀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합니다. 음성군은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 개발 등으로 구획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아파트 입주로 지나치게 많은 반이 편성된 곳의 경계를 집중적으로 조성합니다. 음성군은 다음 달 28일까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지번을 부여하고 조례를 개정해 올해 안에 경계 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